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러셀 지수는 하락 마감했고 다우 지수 하락 마감을 했네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AI와 AI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로 이렇게 주식시장을 양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양대지수가 올랐다, 양대지수 S&P와 나스닥이 올랐다라는 거는 AI가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AI가 움직이고 다른 거 러셀 지수는 빠지고 다우 지수 빠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 또 빠졌다라는 거죠. 자금의 쏠림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 이것만 보고서도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엔비디아에 엄청나게 진한 초록불이 들어와 있고요. 브로드컴에 엄청나게 진한 초록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빨간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것만 보고서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금방 유추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이걸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급락 마감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젯밤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엔 사실 호재가 나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물가지표가 하나 더 발표가 됐습니다.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장에 이건 우호적이죠, 그죠? 금리나 기대감 강화하는 재료잖아요. 물가가 낮아졌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시장은 분명히 환호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젯밤 반응이 이랬던 거죠.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았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 결과적으로 시장은 그냥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엄청나게 막 큰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어젯밤 PPI 호재가 나왔는데 이거 발표되고 나서 잠깐 주식이 오르다가 오히려 더 빠졌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그냥 일시적인 장난질의 재료, 일시적인 투기의 재료, 일시적인 어떤 아주 잠깐 일시적인 호재 정도로 잠깐 작용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은 그리고 CPI 발표와 FOMC 회의가 있었던 그 바로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의 영향도 잔잔하게 받는 게 어젯밤이었는데, 이런저런 호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CPI도 호재고 PPI도 호재고 FOMC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파월 의장이 좋은 이야기 했으니까 일단 호재라고 가정하고, 이래저래 지난 2거래일 동안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고 했는데도 여기서 전부 다 좋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별로 일단 좋지 않다. AI, 기존에 강하던 친구 AI만 잘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반응은 없다. 이런 것들은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어떤 그런 재료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까지 좀 우리가 가볍게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가는 놈들만 간다 이겁니다. 어젯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죠? 일단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시작된다. 어쨌든 그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S&P와 나스닥이 올랐다.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실질적인 내용은 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자면은,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좀 크게 오르긴 했는데 엔비디아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친 거는 또 역시 브로드컴의 좋은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또 좋은 영향을 또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엔비디아도 좋게 마감하고 AI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후에 어제 아침에 실적 발표했대나, 그런데 하여튼 실적이 좋았고 그래서 12% 급등한 것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브로드컴도 액면 분할한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좋다라는 인식을, 어쨌든 호재로 인식됐죠. 그 액면 분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좋았다. 반도체 쪽에 한해서 좋았다 이겁니다. AI에 한해서 좋았다 이겁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임금 관련된 협상을 했다, 급여를 얼마를 받는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테슬라는 이제 어떤 주요 주도주에서는 이탈을 한 거죠, 그죠? 테슬라를 더 이상 대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그런 소식이 있었다. 일론 머스크가 급여를 얼마 받는데더라, 그런 소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여튼 그런 소식으로 2%좀 올랐는데 3%좀 올랐는데 그다지 시장의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IT 빅테크, IT 빅테크라고 표현하기도 이제 좀 뭐해요.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것들은 하락 마감하고 있으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그냥 뭐 얘네의 독주, 얘네의 독주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어쨌든 뭐 금리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재료들은 뭐 금리가 뭐 계속해서 떨어지는 재료가 나오고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지역은행들이라든가 금융주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분위기는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뭔가 그죠?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어젯밤에 금리는 저게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 금리 좀 볼게요.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금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응 이상한 거 아니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30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입찰이 양호했대요. 그런 거 때문에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는 보시면은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만은 분명히 우하향하고 있어요. 달러는 어떻죠? 달러는 느린 속도이지만 분명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약간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은 금리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자면은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좀 혼란한 구간 안에 있어갖고 매물대가 워낙 많은 위쪽으로 저항 아래쪽으로 지지력이 많은 구간이라 가지고 어쨌든 좀 계속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은 낙관론이 굉장히 강해서 지표들이 하여튼 지금 최근 지난주 5월 말부터 해서 나오는 지표들 굉장히 다 채권 시장이 우호적이고 최근에 나온 이슈들도 전부 다 채권 시장이 우호적이라서 일단 당장 10년물 국채 금리는 많이 떨어지고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아래쪽에 지지력들도 많은 구간이고 하여튼 여전히 그죠? 파월의장 뭐 FOMC 회의나 뭐 점도표 이런 거에서 조금 좀 매파적인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어쨌든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이긴 보여집니다. 분명히 느리지만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방향성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아무튼 재밌는 거는 채권은 이런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주식시장은 일단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겁니다. AI만 좋고요. 금리나 기대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죠? 금리나 기대감이 분명 강합니다. 강하긴 강해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소외된 친구들한테는 지금 영향을 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큰 영향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혼조한 그런 게 아닌가, AI만 오르고 나머지 친구들은 빌빌거리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채권 시장은 분명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가장 분위기 좋은 건 AI 주식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은 건 채권 시장이죠. 그죠? 채권 시장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달러는 어젯밤에 보시면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입찰도 호조였고요. 그죠? 또 그리고 뭐 어젯밤에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도 달러 약세를 가리키는 재료였는데요. 물가가 하락했다. 그죠? 금리나 기대감이니까 달러가 하락하는 재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높았으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재료인데요. 오히려 달러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살짝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리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달러는 지금 보시면 슬슬 요즘에 다시 지 혼자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유럽이 안 좋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건 여러 가지 통화의 바스켓이 구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바스켓 중에 50%가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그래서 유로화가 절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의 영향에 그죠? 유로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서요. 그래서 유로화가 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유로존의 움직임이 달러의 가치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요즘에 유럽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긴 있어죠. 당장 눈에 띄는 이슈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난주에 유로존에서 중국 전기차에다 대고 관세를 매겼습니다.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로 하고 관세를 뭐 얼마에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따라서 이제 야 그러면 우리도 유럽에다 관세 매긴다, 보복 관세 매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안 좋은 소식이지만 유럽에도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요즘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크롱의 선거 참패 이런 것들이 그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가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바클레이즈에서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인가 그런 소식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유럽 증시를 오버웨이트 관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럽 주식 좋다, 더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이 관점을 철회한다고 오늘 아침에 그런 소식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어쨌든 뭐 유럽의 경기 자체가 좀 미국보다 안 좋은 것도 이 유로화 약세의 한 원인일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복합적인 점들이 좀 겹쳐져 가지고 요즘에 유로화가 약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하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은 유효한데 채권시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채권시장은 지금 환호하고 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좋아하고 있다고. 채권시장에도 그렇게 좋아하는 채권시장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듯한, 그래서 상승 압력을 많이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참 이런 것도 있네요. 최근에 뭐 유로화가 약한 이유, 이런 것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약간 정치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G7 국가들이 러시아 동결자산 69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죠? 어떤 통화의 신뢰도를 해치는 그런 요인입니다. 어떤 통화 약세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런 게 합의됐다는 소식, 이런 것도 유로화 약세에 은은하게, 물론 달러화도 약해지는 그런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유로화에 아마 조금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저런 소식들로 인해서 요즘에 유로존이 안 좋고 유로화가 약한 모습,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에 EU에다 유제품과 돼지고기 보복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중국이 이제 그 유럽에 대해서 오히려 뭐 보복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 때문에 요즘 유럽이 안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자체도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요즘 미국이 계속해서 선거 앞두고 중국을 규제하는 각종 법안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안 뭐 반도체 규제한다, 뭐 전기차 규제한다 그러더니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규제한다라고 하면서 생물보안법, 이거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이죠. 어제 나왔네요, 이거는. 하여튼 뭐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하여튼 중국이 맛이 가고 유럽도 같이 맛이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동시에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이 좀 맛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는 더욱더 약세 압력을 받고,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엔화도 덩달아서 좀 약세 압력을 같이 받고, 원달러 환율도 약세 압력을 같이 받고, 이런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AI 주식만 나홀로 올라가고 있고, 채권시장은 어쨌든 미국 채권시장은 금리나 기대감이다 이러면서 채권시장은 분위기 흐뭇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말 제 멋대로 다들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AI 주식, AI가 아닌 주식, 나머지 주식들, 그리고 채권시장, 외환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크게 지금 네 가지 시장으로 전체 시장을 분류하자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 이거 네 가지를 한 번에 꼬치에 낄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이슈는 지금까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따로 놀고, 그죠? AI가 아닌 주식들 따로 놀고, 채권시장 따로 놀고, 그리고 외환시장 따로 놀고, 이런 독특한 모습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들고 가면 되고, 채권은 뭐 계속해서 일단 좋으니까 일단 좋다라고 봐주면 되고, 안 좋은 주식들은 안 좋다라고 봐주면 되고, 그죠? AI는 계속 좋으니까 계속 좋다라고 봐주면 되고, 이런 상황이 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지금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특별한 이런 상황에 변화가 나타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금융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 AI 주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AI 주식은 대형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죠? 얘네들의 영향을 미치는 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하고 또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조금 그래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AI 친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소외되는 주식들이 좀 성과가 안 좋더라도 AI가 지금 멱살 잡고 시장을 지금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AI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이 어쨌든 급락 폭락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AI가 삐끗하면은 이제 시장은 여기서 나머지 소외됐던 친구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좀 변동성 확대, 좀 급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슈가 없다. 당분간은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답답한, 이런 애매한 상황이 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죠? 한국 증시 코스피는 한국 증시 코스피는 AI에도 한 발 담궈놨고 AI가 아닌 친구들에도 한 발 담궈놨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좀 중간적인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고 뭐 그런 거죠. 하여튼 소외된 주식들 중에 요즘에 이제 슬슬 이제 좀 문제가 날라고 하는 게 중국 주식 조금 좀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주식 특히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좀 빠지려고 하는 점들이 있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그 달러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슈퍼 엔저 위기감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BOJ에서는 국채 매입을 계속해서 축소하면서 이 엔화 강세를 엔화 약세를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근데 별로 그 노력이 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뭐 너무 좋고 유럽이 잘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쭉 해봤고요.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만 좀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S&P는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른 거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상승 탄력이 뭐 조금은 뭐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탄력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나스닥 잘 올라가고 S&P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죠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원래 가던 길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얘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급락으로도 쏟아질 위험을 이제 슬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을 뭐 적당히 이탈했다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건 5일선 이탈이 이건 너무 이제 오랫동안 굳어져 버렸잖아요. 약간 추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렇죠. 어제 독일 증시는 그 전날 올랐던 거 모조리 다 되돌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로존의 안 좋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뭐 미국 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금리나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나 차분히 가던 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 유럽 증시에서 좀 봐야 되는 건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이제 급락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ETF인데 이런 모습 보였어요. 이거 전저점 지지력 없거든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거 몇 거래일 동안 힘을 모았기 때문에 와장창하고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 증시가 어젯밤에 먼저 좀 이렇게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켰고 어제 오래간만에 다 같이 급락했잖아요. 그죠? 1%대. 어제 유럽 증시 1%가 아니에요. 2%대 어제 주요국 증시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영국이 제일 잘 버텼네요. 어제 보시면 독일 1.9%, 프랑스 1.99%, 뭐 유로스톡스 1.9%, 하여튼 뭐 이탈리아도 2% 넘게 빠지고 다들 낙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와 연관해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낙폭이 좀 이제 좀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질 가능성을 좀 그런 위험이 좀 등장했습니다. 이런 점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유럽 증시도 분위기가 안 좋다. 중국 증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중국 증시 제가 좀 전에 뭐 이런저런 것들 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거 아닌가? 하여튼 중국 증시 그 지수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대부분 다 중국 지수들이 이렇게 급락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점들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 적당히 패스하고 그죠? 좀 전에 금리 말씀드렸었는데 10년 선물인데 일단 우상향하고 있다고요. 그죠? 채권 시장 분위기는 매우 일단 좋습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위쪽에 저항들이 있고 뭐 그래서 일단 움직임은 일단 좀 제한적이라고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굉장히 신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유로존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유로존은 유로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달러
유로화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건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약세 진행되면서 변동성도 커졌다. 유로존 자산들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뭐 좋은 소식이 있었다. 근데 달러가 강하니까 어떻게 됐나? 달러가 강하니까 뭐 원자재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죠. 달러가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금이라든가 뭐 이런 원자재들 좀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어젯밤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 쪽 지정학적 리스크 뭐 심화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좀 오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달러 강세 영향 때문인지 다시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워낙 움직임이 좀 느리고 답답해가지고 뭐라 드릴 이야기는 없지만, 일단 우하향 압력이, 아래쪽으로 가는 압력이 조금 더 세죠.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러셀 지수가 처지고 있고, 뭐 어쨌든 AI만 지금 좋다라는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요즘 약한 거는 어쨌든 뭐 미국 경제에 대한 뭐 잔잔한 우려 이런 것도 조금 뭐 작용하고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하는데요. 일단 하여튼 AI만 강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약한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그죠? 주식시장, 원자재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 같이 좀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AI가 아닌 친구들의 약세가 좀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됐는데, 유럽 지수들이 어젯밤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라는 점에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변동성 지수, 미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괜찮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장은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여튼 AI는 강하다. 애플도 강하고요. 그죠?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강하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강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강합니다. AI 친구들과 대형 AI가 강하니까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쭉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이제 AI의 영향 절반, 또 그리고 나머지 소외된 것의 영향 절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니까 코스피는 강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 가격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은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정도 가격대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이런 거를 좀 충분히 그런 전략은 가지고 갈 수 있고, 타이밍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심증상 이 정도 가격대면은 한 번쯤은 뭐 일단 진입은 해볼 수 있는, 매우 위험하지만은 심증상 이제 매우 중요한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한 번쯤 빠질 수는 있다. 그렇게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코스닥은 뭐 보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뭐 할 수 있다. 어제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매집 이런 이야기 뭐 드리긴 했죠. 중요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붕괴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갈 수 있겠죠. 이런 모습. 아직까지는 뭐 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면 뭐 눌림시 매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일단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완전 극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 뭐 주식 매수 이런 걸 생각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고, 하여튼 아래쪽으로 매집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그냥 뭐 요런 모습 계속해서 어쨌든 답답한 구간입니다. 65원, 뭐 82원, 83원 이 자리에서 놀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상향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유로존 때문에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달러는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참 웃깁니다. 예. 삼성전자가 AI에 한 발 담그는 바람에 어쨌든 코스피는 뭐 나름 선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나머지는 근데 이제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친구들은 뭐 계속해서 달러도 올라가고 뭐 하여튼 독특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